입을 벌리고 자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감기도 잘 걸리고 막 코도 많이 골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냄새도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면 얼굴 모양도 이상해질 수 있고 치열도 이상해질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한윤범의 덴탈 브리핑, 소아치과 전문의 한윤범입니다. 오늘은 이 구호흡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교정과 전문의 한서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세 꿈꾸는 치과 목동점에서 교정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교정과 전문의 한서연입니다. 얘 혹시 구호흡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특히 부모님들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어떨까요? 먼저 여쭤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잘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이런 구강 구조면 입을 다물기가 어려울 텐데 혹시 입으로 숨 쉬는 것 같진 않으세요? 먼저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코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코로 숨 쉬는 것도 맞고 네. 입으로 숨 쉬는 것도 맞고 우리가 네. 비호흡, 구호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입으로 숨 쉬는 거는 정상적인 그 호흡이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나누기보다는 네. 일단은 코로 숨 쉬는 게 더 정상 호흡이긴 하죠. 근데 모든 순간 코로만 숨 쉴 수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달리기 하다 보면 입으로 어쩔 수 없이 숨 그렇죠.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호흡과 비호흡이 이제 순간순간 바뀌면서 일어나는 건데 평상시에는 코로 숨 쉬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구호흡의 원인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원인이 사실 좀 복합적이에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코로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입으로 숨쉬게 되는 건데 코로 숨쉬기 어려운 경우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도가 크거나 그게 이제 정상보다 커서 기도를 막게 돼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메인이고요. 많다. 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습관적으로 코로 숨 잘 쉴 수 있는데 그냥 입 다물고 숨 쉬어보라고 하면 잘 쉬는데 그런데도 입으로 숨 쉬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서로 섞여서 그렇게 섞이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애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그 시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네. 얘가 숨쉬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자꾸 그렇게 숨을 쉬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돼갖고 맞아요. 그게 남아있는 아이들. 네네네 맞아요. 코로 숨쉬기 어려운 시즌이 있었고 그래서 입으로 숨쉬다 보니까 코로 숨 쉴 수 있는데도 자꾸 입으로 숨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구조적으로도 입을 다물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자꾸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은 입을 다물기 어려운 구조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게 얘기군요.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 없이 그냥 이제 무턱이나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많이 뻗어진 친구들은 앞니가 원래 나온 아이들. 네. 돌출. 맞아요. 네. 돌출인 친구들은 입술 다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돌출된 거를 이걸 커버를 하려면은 입술이 길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또 입술이 좀 짧은 아이들 많거든요. 맞아요. 입술이 짧거나 입술에 힘이 좀 부족하거나 위아래 치아가 둘 다 뻗어져도 입술이 다물기가 힘들고요. 아니면 위에 치아만 뻗어진 경우에는 위에 치아가 아랫입술을 물고 있게 돼요. 이렇게 물고 있게 되면은 입술이 안 다물어지니까 서로 만나지는 않으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집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테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 다물고 숨 쉬어보라고 하고요. 입 다물고 숨 쉴 수 있으면 아이가 비호흡을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엄마들은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이 코 밑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그쵸. 이렇게 네. 풀어봐 이렇게 했는데 하나 쭉씩 막아보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네. 왼쪽 막혔는지 오른쪽 막혔는지 다 네. 뚫렸는지 이런 거 확인해보는 그것도 네.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얘가 구호흡도 하는데 밤에 뭔가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막 애가 코도 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잠꼬대도 한다는 둥 뭐 애가 그리고 중간에 깨갖고 자꾸 엄마한테 뛰어온다는 둥 잘 못 잔다는 둥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구호흡하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리고 코도 좀 많이 골 수 있고요. 네. 보통 구호흡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치과적으로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또 구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일단 입이 이렇게 아래턱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 입술을 다물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구호흡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약간 멍한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멍 때리는 느낌. 우리는 멍 때릴 때 입을 벌리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입술을 다물고 멍을 때리거든요. 그렇죠. 뭐 TV를 보거나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 대부분은 입술을 다물고 멍 때리는데 입천장이나 뭐 이런 쪽에는 또 문제가 없을까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혀가 입천장에 살짝 붙어 있거든요. 어, 혀의 등이 입천장에 붙어 있고 끝은 위에 앞니 끝에 쪽에 있는데 입을 살짝 벌리고 있으면 혀가 위에 있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혀가 아래 치아 아래쪽으로. 네, 아래 치아들의 안쪽에 숨어 있거든요. 근데 혀의 실제로 정상적인 위치는 입천장에 붙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입 안에서의 서로의 근기능, 그러니까 근육, 입술과 볼과 혀의 근육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치아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쵸. 이제 혀가 원래 정상 위치에 있는 거랑 다르게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이제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위에가 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좁아지고. 보통 구호흡하는 애들 보면은 가장 네. 특징적인 게 입천장이 좀 좁고 맞아요. 좀 이렇게 높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깊숙하다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이게 있고. 좁으니까 이렇게 산이 높은 거죠. 이 안쪽 산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좁아지면 또 자리가 없어져요. 그쵸. 치아들이 배열될 자리가 없으니까 좁아지면 자리가 없어서 치아들이 앞으로 뻗어져요. 그쵸. 아무래도 또 멍 때리고 있으니까 입술 힘도 멍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안쪽으로 뻗어질 수 네. 있고요. 진짜 이게 구호흡 때문에 이렇게 구강 내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군요. 그러면 이게 입 구조는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얼굴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 이게 입 아래턱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래턱이 좀 잘 못 자라고요. 이제 앞뒤로 말했을 때 잘 못 자라고. 무턱. 네, 네. 그렇죠. 무턱에 해당이 되고 무턱 중에서도 얼굴이 짧은 무턱이 있고 길쭉한 네, 무턱이 있는데 네네네. 얼굴 이렇게 아래턱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보니까 네. 길어져요,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교정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긴 거 고치는 게 제일 네, 어려워요. 긴데 긴 걸 갖다가 또 성장을 유도를 하려니 너무 길어지고 맞아요, 약간 이러니까 맞아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얼굴들을 좀 부르는 특징적인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얼굴이라고 하나요? 그거?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하고요. 아데노이드. 네. 우리 그러니까 여기 코로 숨 쉬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아데노이드가 네네네. 너무 큰 경우에 그래서 그게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 같아요. 그게 큰 아이들은 그런 얼굴형들이 많다 해서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호흡하는 아이들도 똑같은 얼굴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혀도 좀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또 자는 동안은 누워 있다 보니까 더 쉽게 혀가 뒤쪽으로 가면서 기도의 네. 공기의 흐름이 조금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코골이도 좀 생길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아이도 숨쉬기도 좀 어렵고 음. 얼굴형도 좀 변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전문이 아무래도 이비인후과가 될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적인 평가가 먼저 필요한 거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저희도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저희보다 이비인후과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제 수술도 이비인후과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호흡이 이제 문제가 아데노이드나 편도 때문이라면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체크를 받고 필요하다면 이제 절제술 같은 거를 먼저 해주면 그러면 이제 길쭉하게 무턱으로 자라던 친구들도 정상적으로 그렇죠. 점점점 자라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쵸. 네, 그게 제일 먼저 체크를 저- 할 점. 근데 만 2세, 3세인데 애가 그거 네. 이비인후과 가서 평가 받아보면 네.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이제 평가가 어렵죠. 그런 아이들은. 편도나 아데노이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좀 성인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스캔만 성장 곡선에 네네네. 보면은 이제 림프 조직이랑 성장이 비슷하다 해서 사춘기 전시기에 가장 크기가 커졌다가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큰 건 정상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거는 또래에 비교해서 그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치. 얘는 아이라서 큰 게 정상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그 또래 아이들의 정상적인 크기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그치. 정상 범위를 벗어난 맞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적인 평가를 꼭 받고 어떻게 보면 먼저 해결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그거 해결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반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턱 성장이랑 아까 연관도 있었잖아요. 무턱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성장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장이 시작되거나 성장 가속기 전.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은 뭐 초 3, 4, 남자애들은 초 5, 6, 뭐 이 정도 전에는 그 전에는 해주는 확인을 해보는 게 이비인후과적으로. 그러면 치과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입천장도 좁아졌다, 뭐 앞니도 튀어나온다, 무턱이다. 이거 치과적으로는 그럼 구호흡 어떤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보통은 일단은 구조적인 걸 먼저 해결을 해주죠. 아데노이드 얼굴은 구호흡 때문에 생긴 아데노이드 얼굴이고 아데노이드 얼굴이 아닌데 또 얼굴이 짧은 무턱이더라도 위에 치아 아래 치아보다 너무 뻗어져 있거나 그러면 입술 다물기가 어려워져요. 그쵸. 그 구호흡 때문에 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입술 다물기가 어려워지고 구호흡을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이제 교정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 입술을 다무는 걸 편안하게 해주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혀의 위치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입천장을 좀 확대를 해준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위에 앞니가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각도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네. 입술 잘 네.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것들 굉장히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성장이 어, 하고 있을 때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사실은. 네. 네. 그렇죠. 구호흡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래는 무턱 성장 교정만 따지면 그거는 이제 성장 가속기, 네. 사춘기 때 해주는 게 사실은 바이블이긴 네네네네. 그 전에 구호흡과 이제 무턱이 악순환을 서로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호흡 때문에 무턱이 됐고 무턱 때문에 또 입을 못 다물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라면 그렇죠. 좀 미리 고쳐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상의를 맞아요. 통해서 상황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다르다. 네. 이게 다 고쳤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랑도 잘 얘기해갖고 네. 잘 해결됐고 치과적으로도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걸 잘 고쳐줬는데 네. 이게 습관적으로 구호흡이 네. 있다면 이거 다시 말짱 도루묵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이런 습관적인 구호흡 같은 경우는 결국 조금 해결을 해주는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그것도 상황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좀 조치를 해주고 아이가 그냥 가끔 멍 때릴 때 입으로 숨을 쉰다거나 어쩔 때는 입으로 숨 쉬고 어쩔 때는 코로 숨 쉬고 그럴 정도면 구조적이든 코 막혀 있는 거든 원인을 해결을 한 다음에는 조금 지켜봐도 되기는 해요. 근데 계속 지켜봤는데 그 습관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잘 때 이렇게 입술 못 열리게 이렇게 테이프, 구호흡 테이프. 네, 요즘 약국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킨 테이프 같은 건데 그런 거 많이 붙이고요. 사실은 이제 원인이 해결되면 조금씩 좋아지긴 할 거예요. 약간 입술림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벌리고 있다 보면 네. 약간 뭐 빨대라든지 젓가락 같은 거를 뭐 영상 같은 거 볼 때 멍하니 애들 많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물고 예, 있게. 이렇게 물면서 그걸 보게 하는 훈련시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치과에 이제 교정적으로는 근기능 장치라고 아까 제가 근육과 기능을 네네네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기능 그러니까 근육들의 힘, 네. 그러니까 혀도 있고 입술도 네. 있고 네. 뺨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근기능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어도 입으로 숨 쉬지 않게. 코로 숨쉬게 유도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저절로 이제 습관화가 되고 혀의 위치 잡아주고 그 근육의 조화로 치아들이 위치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도 요즘은 많이 써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사연 원장님이랑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입으로 숨 쉰다 이런 거는 한번 이비인후과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치과적으로도 충분히 얼굴형이라든지 아니면 치열 구조 같은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무 아이가 다 크고 가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한윤범의 덴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